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히 허전하고 뭔가 잊힌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고요한 시간 안에야말로 우리가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바쁘게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이어진 관계 속에서 우린 가끔 나를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준비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의 품격, 그리고 그 안에서 고독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독이란 그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다시 세우는 재정비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이 나라는 존재를 조용히 껴안아주는 그런 깊고 조용한 성찰의 순간. 이 시간을 함께 하시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책보다 깊은 통찰 하나, 커피처럼 따뜻한 문장 하나쯤은 마음에 품게 되실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10가지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외로움이 아니라 여유로 들리는 그 순간까지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첫째, 고독은 나를 들여다보게 한다. 혼자 있는 시간, 그건 마치 거울 앞에 선 느낌이에요.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의 나를 그 어떤 가림도 없이 바라보는 순간이죠. 우리가 바쁠 때는요, 감정도 생각도 대충 스쳐 지나가요. 근데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엔 도망칠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게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늘 웃고 말도 잘하고 모임의 중심이었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느꼈대요.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나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구나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정년 퇴직 후에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았대요. 그때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지? 그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늦은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 되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혼자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미뤄뒀던 질문들,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주는 시간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매일 10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예요. 그게 꼭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짜 내 마음이 보인다. 사람 사이에 있을 땐 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말 해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결국엔 내 마음을 뒤로 밀어두게 되죠. 근데요, 혼자 있을 땐요, 그 모든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쫙 빠진다고 해요. 다들 즐겁게 웃고 떠들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대요. 그 사람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그만큼 혼자 있을 때 충전되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분은요, 휴대폰을 꺼놓고 산책을 해봤대요. 그동안 얼마나 답장과 알림에 매여 살았는지를 그제야 실감했대요. 타인의 메시지에 반응하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그리고요, 한 분은 SNS를 끊고 난 뒤에 처음으로 비교하지 않는 하루를 살았다고 해요. 남들이 뭘 먹고 어디 놀러 갔는지 모르는 하루가 그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이 맞추고 너무 자주 비교하고 너무 쉽게 잊어요. 나르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한 번쯤은 모든 관계로부터 살짝 물러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휴대폰을 꺼놓고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대화 대신 나와의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진짜 마음이 슬며시 얼굴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마음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할 겁니다. 셋째, 고독은 창의성과 상상력의 문을 연다.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어쩐지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떠오르는 생각들, 잊고 지낸 기억들, 그리고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상상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죠. 누군가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반응해야 할 때는 머릿속에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야말로 창의력의 놀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시니어 작가님은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노트북을 켰지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마음속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지금은 책을 출간할 정도가 됐대요. 조용함이 나를 작가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정원에 나가 꽃을 돌보다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그분은 정원사도 디자이너도 아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불러온 거죠. 그리고요. 어떤 음악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줄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나만의 멜로디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외로움 대신 소리와 마주한 거죠. 이처럼 고독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아이디어들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야 내 안에서 피어나는 영감들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창의력을 위한 빈 공간으로 여겨보는 거예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단순히 멍하니 있어도 좋아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되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여백을 허락해보세요. 그 여백 속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가능성이 살며시 얼굴을 내밀 거예요. 넷째,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이 정리된다. 감정이라는 건요, 참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는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다독이기도 어려워요. 그냥 꾹 눌러두고 지나치기 일쑤죠. 근데 혼자 있을 땐 달라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감정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어르신은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혼자 집에 남겨졌을 때 처음엔 외롭고 허전했대요. 하지만 하루는 혼자 앨범을 꺼내 사진을 넘기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대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잘 살아온 세월에 대한 감사였다고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혼자 산책하며 조금씩 흘려보냈다고 해요. 그동안 억울했던 감정들이 조용한 바람 속에서 하나씩 흩어지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루를 마치고 밤늦게 혼자 앉아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 오늘은 좀 실수했지만 내일은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감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요. 막아두었던 눈물, 숨기고 있던 후회, 꺼내지 못한 고마움, 이 모든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왔다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감정 노트를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써보는 거죠. 글로 쓰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도 정리되기 시작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냥 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되면 우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어요. 다섯째, 고독은 삶의 속도를 늦춰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빠르게 움직여요. 눈 떠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하루를 쫓기듯 살아가죠. 근데요, 그렇게 달리는 와중에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지 하고 멈춰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 그건 마치 달리던 차가 잠시 갓길에 멈추는 느낌이에요. 엔진을 식히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키는 그 여유, 고독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선물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은 퇴직 후 매일같이 등산을 하셨대요. 산길을 오르면서 처음엔 조급했대요. 언제 정상까지 가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이 아니라 길가에 핀 꽃에 눈이 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동안 나는 너무 빨리만 걸어왔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또 어떤 분은 주말마다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워야 삶이 알차다고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약속 없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던 날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건 쉼이었다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요, 어느 교사분은 매일 바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회의하며 자신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방학이 시작되고 조용한 교실에 혼자 앉아 있던 날, 종소리 없는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느려졌대요. 이처럼 고독은 우리가 잊고 있던 느림의 미학을 되찾아줘요. 빠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속도를 늦춰야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반나절이라도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정도 할 일도 없이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흘러보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진짜 내 삶의 속도가 보일 수도 있어요. 고독은 우리에게 더 빨리 가는 법이 아니라 가끔은 멈춰서는 법을 알려주는 선물이에요. 여섯째, 고독은 진짜 휴식과 연결된다. 요즘은 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휴식을 한다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뉴스에 반응하고 계속 뭔가를 소비하느라 사실은 더 피곤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요, 고독 속에서 맞이하는 휴식은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건 외부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나만을 위한 공간에서 찾아오는 진짜 쉼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은 주말마다 혼자만의 북카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책을 들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3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책 속에 파묻히는 거죠. 그 시간이 가장 회복되는 순간이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혼자 달리는 게 취미래요. 이어폰도 끼지 않고 그저 바람 소리와 자신의 호흡만 느끼며 달리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명상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떤 분은 집 안 조명을 모두 끄고 향 하나 피워놓은 채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앉아있는 걸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했어요. 그때만큼은 세상도 나도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진짜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요.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순수한 휴식의 시간이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 일정 중 일부를 의도적인 비움으로 계획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좋은 시간이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한결 말랑해지고 몸도 훨씬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것을 회복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고독 안에서 비로소 가능해져요. 일곱째,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고독이 나를 망가뜨릴까봐 두려워요 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독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고독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서는 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은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에 불을 켜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싶었대요. 그런데 혼자 요리를 해보고 스스로 병원에 다녀오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또 다른 분은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을 때 마치 세상에서 쓸모 없어진 것 같았대요. 근데 매일 혼자서 일기를 쓰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오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진짜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엔 외로웠지만 나 자신과도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었다는 분도 있어요. 이처럼 고독은요, 우리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스스로를 일으키는 법을 깨우쳐주기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고독을 마주할 때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길러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조금씩 다져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외롭고 막막하지만 그 속에서 길러지는 내면의 힘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거예요.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때로는요, 누군가의 조언보다, 책 속의 문장보다 조용히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더 크게 흔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요함 속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게 뭐였는지가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은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달려왔대요. 성과도 좋았고 인정도 받았지만 어느 날 연차를 내고 집에 혼자 앉아 있었을 때 문득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질문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틀게 만든 첫걸음이었죠.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나서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꿈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리고요, 한 분은 여행 중 혼자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만 들으며 한참을 있었대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을까라는 자각이 들었고 그 후로 더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선택하게 됐대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요,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쳐온 것들, 미뤄둔 소망들,
묻어뒀던 진심들이 그 조용한 틈 사이로 올라오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혼자 있을 때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나에게 작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러울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은 답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줄 거예요. 가끔은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내 안의 조용한 물음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니까요. 아홉째,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요,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을 모른 채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그건 쉽게 오해가 되고 때론 기대가 되고 서운함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내 감정을 스스로 잘 알아차리고 혼자의 시간을 충분히 누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분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혼자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부터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혼자가 괜찮아지니 함께 있는 것도 더 여유로워졌던 거죠. 또 어떤 분은 관계에 너무 몰입하다가 지쳐버린 적이 있었대요. 모두에게 맞추려다 보니 정작 자신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서 나를 먼저 채워야 남도 채울 수 있구나란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요, 한 분은 혼자 여행을 다녀온 뒤에 가족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대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이 혼자 있는 시간 덕분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더 넓히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관계에 지쳤을 때 무리해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잠시 스스로를 향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를 다독이고 내 감정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는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열째, 고독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든다. 우리는 참 많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가족 앞에서는 다정한 딸이나 아들, 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어른, 친구들 사이에선 웃음을 주는 사람. 하지만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떠오르곤 해요. 고독은요, 그 어떤 역할도 내려놓고 가장 나다운 나로 존재하게 해줘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한 모습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분은 늘 자신이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혼자 도서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자신을 보며 나는 생각보다 고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란 걸 처음 깨달았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대요. 근데 혼자 여행을 다녀오며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때 비로소 자신만의 취향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르신은 자녀가 모두 떠난 뒤 혼자 있는 거실에서 작은 화초를 키우기 시작했대요. 이제서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고독은 우리가 잊고 있던 나를 꺼내주고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줘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하고 싶은 말을 써보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답게 살아보는 거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고 내가 진짜 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 그건 결코 텅 빈 시간이 아니라 가장 충만하고 깊은 나답게 빛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의 품격 고독이 선물하는 성장,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고독이라는 단어, 예전엔 조금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 그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성찰, 회복,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조금은 따뜻하게 느끼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에 비로소 더 나답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책보다 깊은 통찰, 그리고 커피처럼 따뜻한 문장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조용한 위로와 성찰의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한 하루의 끝에서 당신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